여러분들 콰사킹입니다. 콰사킹입니다. 지금 제가 시킨 매장에 콰사킹 그냥 그 한 마리만 하는 거는 품절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콤보로 시켰습니다. 콤보로. 너무 맛있겠죠? 식인다. 그죠? 우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구독자 100명 단위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만원씩 후원해주는 우리 지인분.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9만원째 제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고라니 샤우팅 형님. 용돈 주면 형님입니다. 저번 연도 생일 때 친한 동생들이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걔들은 저를 친하다고 생각할지 뭐 저만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뭐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열어봐요 그러더니 생일 선물이라고 이제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카톡 보냈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형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둘이 커플인데 5만원씩 넣어줘가지고 그때도 이제 백수 살림에 참 큰 보탬이 됐었고, 어쨌든 뭐 밥 사주면 누나고 형이고, 그리고 뭐 용돈 주면 또 누나고 형입니다. 저는 뭐 자본주의의 개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BHC는 저는 뿌링클하고 이 분모자 로제 떡볶이밖에 몰라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자, 뜯어보자. 제가 또 살짝 이거 그 강박이 있거든요. 그 알죠? 쓸데없는 완벽주의자. 이렇게 뜯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망했네. 자, 오늘은 완벽주의자 하지 않겠습니다. 로제 앞에 뭔들. 자. 오케이, 됐어. 흘러버렸네. 그리고 이건 왠지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남아있던 티슈 같습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맥도날드 고마워요. 자, 이 국물이 또 문제가 되네요. 다락방에서 먹으려니까 이 국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창밖으로 버릴까? 창밖도 어차피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버려도 되긴 한데 조금 마시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좋다. 여러분들 이제 무 국물을 요즘엔 안 마시는 분들도 많죠. 무 국물을 오히려 무 국물을 마신다고? 치킨 무 국물을 마신다고? 막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국물이었습니다. 저희 때 그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럴 때는 당연하게 먹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역시 꼰대짓 할 때 제일 즐거워. 어쨌든 안 먹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먹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슈퍼챗 받으면 하나씩 이렇게 먹는 재미를 살려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 먹을지 벌써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저는 입맛이 좀 어린애거든요. 그래서 그거 햄피족, 햄버거, 피자, 족발 이런 거 그냥 무조건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치킨을 빼먹었네. 햄피족? 치피족인가? 치피족이었나 보다. 햄버거는 너무 그냥 좀 외식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냥 한 끼 정도고, 이거는 뭔가 요리, 햄버거는 식사. 아시죠? 그 중국집에 식사류, 요리류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요리니까 치피족이 맞네요. 치피족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또 슈퍼챗이 들어오고 유튜브에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 먹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일단 다리를 하나 먹고, 어차피 이거 콤보라서 다리가 5개입니다. 다리 먹는다 해놓고 바로 봉 잡아버리는 언행일치 따위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제, 제, 제 마음의 소리가 소리칩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바삭한데 후라이드와 큰 차이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썩 미식가가 아니라서 전 적당히 맛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뭐든지 맛만 있으면 되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거 아시죠? 뿌링클만 못한 거. 그리고 저는 간장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자면 간장, 소이, 간장 치킨류, 그 다음 마늘 치킨, 그 다음 치즈. 그래서 예전에 티바 눈꽃 치즈였나? 스노우킹 그것도 좋아했고 뿌링클도 좋아하고.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양념, 후라이드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소스도 한번 같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따 겨우 뜯었죠. 버리고요. 콧물 난다.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사회생활을 진짜 못할 정도로 콧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코 흐르고 막 재채기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항상 콧구멍에다가 휴지를 박아 놓고 있어야 되는데, 사촌 동생이 어떤 비법을 알려주고 나서 이제는 사회생활은 돼요. 근데 뭘 먹으면 그러면은 막 줄줄 흘러요.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하고 나면 코를 한 3번 풀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고민을 해봤는데, 피자를 먹을지 아니면 찜닭을 먹을지. 찜닭도 로제 찜닭으로. 그 다음에 엽기 떡볶이. 저는 신전 대 엽떡 하면 전 엽떡입니다. 엽떡이 좀 더 맛있어요. 그리고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냉채족발.
소스 맛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점심 뭐 먹지? 항상 그런데 근데 또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뭐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뉴를 고민한다는 게 누군가에겐 되게 사치스러운 고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내일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근데 이 내용이 점심을 뭐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족발을 먹을까 이런 고민이라면 행복하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점심엔 진짜 뭘 먹지?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래버리면 정말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도 그렇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프리카 같은 정말 빈민국도 있지만 근데 우리랑 정말 먼 일이죠. 빈민국 얘기는 TV로나 접할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근데 이 국민 총생산과 국민 총소득 이런 걸 보면 빈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빈민이 존재하죠. 뭐 마약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자기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런 거라면 본인의 뭐 잘못이니까 뭐 그거는 동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근데 일을 하고 사는데도 힘들어. 미래가 걱정이 되고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도 계속 불안해.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겠습니까? 근데 가진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몰라요. 그 고민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윤영빈 논란이 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윤영빈. 저는 사실 예전에도 몇 번 밝혔어요. 이런 생각을. 국가대표 중에 애국심이 있는 국가대표는 없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사람은 애국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애국심이 제가 말하는 애국심에는 또 맞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애국심은 예전에 우리 그 로키 맞죠? 복싱 하는 거. 로키를 보면 거기에 이제 러시아 쪽, 소련 쪽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은 나라를 위해서 금지된 약물과 어떤 굉장히 힘든 트레이닝 이런 걸 다 견디면서 나라가 키우는 괴물인 거예요. 근데 로키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가 운동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랑 같거든요. 지금의 국가대표 중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뛰겠다. 나는 정말 뭐 나라를 위해서 국가대표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근데 국가대표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왜? 내 인생의 커리어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최고가 돼서 국가대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수두룩하죠. 1등 하기 싫은 사람은 뭐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대표 먹방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갑자기 왜 먹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최고가 되고 싶은 생각은 있죠. 근데 그게 국가를 위해서냐 하면 내 어떤 스펙, 이력, 내 성과, 경력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이력 중에 하나로서 국가대표를 원하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난 국가를 대표해서 뭔가 엄청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성빈이 참 대단했죠.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런 스포츠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메달리스트인가요? 올림픽 나가서
국위선양을 했죠. 근데 국위선양도 이제는 없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를 알리는 건 국위선양은 BTS, 랩몬, 이제 랩몬이라 하면 안 되지. BTS가 다 하고 있어요. 제니가 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진짜 제대로 된 한국을 알리는 건 BTS와 그리고 또 한식 이런 것들이 나라를 알리면 알렸지. 국가대표 운동선수는 뭐 썩 중요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국가대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그 외국 유명 리그에 참가하는 큰 빅리그에 참가하는 그런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아니라 그냥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인 그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 훨씬 많이 알리고 있죠. 그래서 국가대표로서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을 위해 뛴다? 전 없다고 봐요. 그냥 단순한 소속감 또는 내 이력, 내 욕심,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윤영빈이 사실 어떤 삶을 사는지 전 몰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전 서장훈이랑 좀 비교가 되거든요. 서장훈도 물론 소시적에는 좀 막 살았을 수도 있죠. 근데 서장훈이 이제 그 감독 이름 제가 이름 알았는데 최희 뭔가? 하여튼 그 감독님이 막 그 당시 대학농구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선수들이 기고만장해서 좀 깝치고 다니니까 너네가 뭐 볼펜 한 자로 만들어 본 적 있냐, 생산력 하나 없는 공놀이 하는 것들이 정신 차려라, 뭐 잔소리를 엄청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서장훈은 정신 차리고 뭐 물론 좀 폭력적이고 욱하는 성질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생각이 되게 깊잖아요. 물론 서장훈이란 사람 자체가 생각이 깊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서장훈은 상식도 좀 풍부하고 좀 보면 지식이 많아요. 운동선수 치고는 정말 많은 편이죠. 그냥 타고나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도자, 그렇게 옆에서 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겸손함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그리고 현실을 보게 만들었던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서장훈이 그렇게 지금도 잘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영빈은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뒷받침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운이 좋아서 기록을 낸 거죠. 성과를 얻은 거죠. 근데 그 성과 때문에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그게 문제죠. 가령 제가 이제 뭐 100만 유튜버가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만 유튜버가 됐어요. 근데 집에서 맨날 다락방에서 운동만 했는데 100만 명이 봐줘. 그래서 나 좀 되는 듯, 내가 엄청 대단한 듯, 이제 그러고 막 갑자기 막 환경 오염 문제를 거론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 환경이 살아나고 미래 우리 지구의 환경이 되살아나서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다. 뜬금없이 막 그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뭐라고 갑자기 경제 뭐 어떤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깝깝하다면서 경제 정책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향은 틀렸다 하면서 내가 무조건 맞대. 그러면은 100만 구독자가 네가 하는 말이 맞아 하고 응원해주니까 또 맞는 줄 아는 거예요. 틀렸죠 그거. 윤영빈이 딱 그렇거든요. 지가 뭐나 좀 되는 줄 아는, 진짜 신체적으로나 그 다음 운동 능력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윤영빈의 해볼게요였나요? 해볼게요. 거기서 보면 처음 해보는 스포츠도 그냥 곧잘 해버리잖아요. 그냥 타고난 운동선수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죠. 가령 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이제 사냥왕인 거예요.
윤영빈은 윤영빈이 아니라 윤성빈. 아, 계속 말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윤성빈은 그 당시 이제 사냥왕이 되겠죠. 막 매머드도 때려잡고. 그랬으면 뭐 족장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치면은 뭐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뒷받쳐 주는 부모가 없었다면, 그렇게 생활비 걱정을 해볼 일이 있었다면, 생활비 걱정을 하면서 내가 이 운동을 계속 해도 될까, 고작 이거 해가지고 코치 해도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연봉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돈도 많이 들어가는 동계 스포츠를 내가 계속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종목도 보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은 접근도 못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못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보면 대체적으로 육상 쪽이 좀 못 가진 사람도 좀 하긴 해요. 어차피 기록만 세우면 되니까. 그리고 큰 돈을 안 들여도 운동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박근혜와 엮여 있던 최순실과 정유라, 승마 쪽이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 없으면 절대로 못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승마 말고도 많은 스포츠들이 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많이 변하긴 했어요. 옛날로 치면 더 나아졌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한데, 예전에 제 친구들, 축구하는 친구들 보면 코치랑 감독한테 5천만원씩 줘야, 연 5천만원씩은 줘야 그래야 주전 선수를 할 수 있고 성적을 내고 대학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지긴 했죠. 예전보다는 촌지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게 심한지 뭐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 공부도 조민 사태에서 나왔잖아요. 조민. 저는 조민이 그렇게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조민, 조국, 정경심 이 가족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냐 하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가진 능력에 비례해서 뭔가 체험하거나 누릴 기회는 늘어나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한번 못 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해외 유학 못 가요. 근데 뭐 어디 취업을 하거나 입학을 할 때 유학 갔다 온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그 가산점을 받죠. 유학 못 갔다 온 나는 뭐 물론 유학을 안 가서 여기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할 수도 있고,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경험들, 뭐 아르바이트거나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 나를 좀 더 포장해서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특별한 경험을 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진 사람,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부가티 타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제가 경차 타니까 그냥 경차라고 할게요. 경차 타는 거예요. 물론 경차를 타는 사람 중에도 돈 많은데 그냥 세컨카로 또는 뭐 마실용으로, 저는 그거 사실 이해 안 돼요. 마트 장 보러 가는 용으로 경차를 사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도대체 무슨 돈지랄인가 싶긴 한데, 뭐 돈이 있어도 경차를 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세금도 싸고 통행료도 반값이고 기름도 적게 먹고 주차비도 반값이고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뭐 경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할게요. 돈 있는 사람이 부가티 타는 거 뭐라 합니까? 돈 많아서 타는 건데.
물론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옳냐 안 옳냐 그런 것까지는 이제 논외로 해두고 돈 있는 사람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제가 퍼스트 클래스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비즈니스 타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지 돈 써서 지가 하겠다는데. 근데 그 교육에도 그게 이제 적용이 돼버린 게 문제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입학 사정에 밝아서 그런 어떤 것들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걸 준비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법에서 못하게 정한 뭐 이제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죠. 그리고 사모펀드로 이제 투자를 위탁했죠. 사모펀드는 그냥 돈을 여러 군데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대리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서 조국이 잘못을 하려면 사모펀드에 맡겨두고 그 사모펀드에다 정보를 계속 주고 미리 뭔가를 통해서 이 민정수석으로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그건 문제예요. 마치 라이크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나 그 다음 지금 아씨 아이 똥멍청이 지금 그 무슨 건설이죠? 어쨌든 그 지금 이제 건설사 문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가 조작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그 내부 정보로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게 잘못된 거지. 조국이 그거 뭐 사모펀드 맡기는 거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조국만 잘못했다, 큰 잘못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 조국 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면 저는 그걸 누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는 것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EBS로 공부하고 사교육 학원 가지 말고 학교에서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평등한 기회 속에서 진짜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학원에 가서 그 똑똑한 선생님들이 쪽집게로 이렇게 예상 문제 내주고 거기에 더해서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뒷돈 줘가면서 문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부정하게 공부를 하는 애들하고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을 처벌하려고 하면, 우리 조국을 욕하려면 그 한동훈과 나경원은 왜 욕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해도 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지금 구속 취소된 게 너무 충격적이다.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된다. 내란죄도 아니고 반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댓글이 이제 몇 개 달려요. 예전부터도 윤석열 탄핵 이런 걸 저는 탄핵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댓글 달아요. 댓글 달아가지고 뭐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와요. 근데 전 항상 궁금해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보면 박근혜 좋아했거든요. 근데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이 그렇게 좋습니까? 나 그거 참 궁금해. 진짜 궁금해.
그리고 많이 가지셨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최상목이나 그 다음에 여러 윤석열의 내랑과 엮여있는 동조 세력들, 뭐 윤상현 마찬가지, 나경원 마찬가지, 그럼 원래부터 매국을 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속여서 돈을 벌던 사람들, 그렇게 권력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전 옳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과 앞으로 윤석열과 또 자신들이 더 많이 이뤄낼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사회 모두가 잘 살길 바라는 게 아니니까. 나만 잘 살길 바라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나만 잘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윤석열하고 그렇게 뭐 짝짝꿍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선관위에 아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뭐 무기직이라도 넣어줘, 또는 시청 직원을 알아가지고 시청에 뭐 일자리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몰아줘, 뭐 아니면은 뭐 수의 계약해야 되는 거 있으면은 나 좀 뽑아줘. 그런 거 저는 못 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좋아요. 왜? 그런 사람들 항상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국민의힘 좋아하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진짜 궁금해요. 그만큼 잘 사세요.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엄청나게 이득을 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인정. 그럼 인정해요. 그게 뭐 도덕적으로 옳건 나쁘건 뭐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원래 이익을 쫓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해요. 대신에 비난은 하겠죠. 못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할 거예요. 근데 비난을 하더라도 그 선택에 저는 이해가 되니까. 제가 또 T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선택을 하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저희 집 주변에 이제 못 사는 분들 보면 막 그 MBN 이런 거, TV조선 이런 거 틀어놓고 막 윤석열 살아나야 된다고 하면서 이재명 못됐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재명한테 뭐 그 당한 게 있나,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뭐 받은 게 있나? 난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탄핵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인 것 같아요. 기회. 지금 우리나라는 친일파라고도 하면 안 된다. 매국노들을 처단한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그 일본, 그리고 전범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전범 기업들이란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식민지화 시킬 때 그때 힘을 보태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기술도 좋고 한데 같이 상생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어렸을 때 학폭을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학폭을 당했는데 나를 괴롭히던 애가 집 근처 주유소에 기름집을 차렸어. 주유소를 차렸어. 거기 자기가 사장이래. 거기서 기름 넣어줄 겁니까? 난 죽어도 안 넣을 거예요. 그 옆에 뭐 감자탕집을 하나 차렸어. 죽어도 안 갈 거예요. 감자탕 아무리 좋아해도 저는 거기 절대 안 갈 겁니다. 주변에 누가 간다 하면 난 거기 별로던데 이러고 말릴 거예요. 내가 학폭당해서 제가 학폭했던 애야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친한 사이면 그렇게 말할 거고, 그냥 뭐
대면 사이면 난 거기 별로더라고 안 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회식하자 그러면 아니 거기 갈 거면 난 안 갈래. 별로야 거기. 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독도 뺏어 가려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캠페인에 동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후원을 하고 이러는 일본 기업들을 한국 사람이 왜 팔아줄까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저는 엄청나게 뭐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뭐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 나쁜 짓 한 번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리고 전 애국심도 별로 없어요 사실. 애국심도 없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윤석열이 잘 되길 바라는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진짜 국민의힘은 서민을 위한 어떤 그 의결에서 참석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해요. 저는 저랑 똑같이 생각해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바보야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부자들이란 영화 다들 아시잖아요. 이병헌 이거 아시죠? 거기 보면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진짜 개돼지가 맞아요. 개나 돼지는 먹을 거 주면 무조건 좋다 하거든요. 근데 그 먹을 거라는 게 진짜 나를 위한 정말 맛있는 간식, 그리고 이걸 먹어도 뭐 바라는 게 없거나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처럼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이렇게 간식을 주고 사료를 주고 그런 거라면 괜찮은데 부려먹으려고 안아 하고 주는 그런 먹을 거를, 그런 간식을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구분을 못하는지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 뭐 좌파냐 좌파 빨갱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의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도 인정하고 좋아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 물론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그냥 무한한 경쟁으로 놔두면 무조건 극화되게 돼 있어요. 양극화. 누구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이 독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스타 해봐서 알잖아요. 스타 해보면 확장 많이 먹은 애가 컨트롤 대충 해도 이겨요.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실력 차이가 나고 막 실수하지 않는 이상 확장 많이 먹은 애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근데 그거를 누가 조절해줘요? 정부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 시장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일론 머스크라면 놔둬라. 응? 내 돈 많은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응? 제발 나 좀 건들지 마라. 그러고 싶겠죠. 진짜 많은 돈을 가지고 법도 없이 그냥 막 응?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죽는 건 누구예요? 서민들, 보통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좌파 빨갱이냐?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의. 좌파의 정의가 보통 이제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옛날로 돌아가면 좌파하면 급진 사회주의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거나 뭐 사회주의거나 이건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의 자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엄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회주의를 꿈꾸는 건 윤석열이죠. 군사독재.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 속에 살고 싶어요. 누군가가 날 구속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세금도 내야 되고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유롭고 싶으면 남의 자유도 존중해야 되고 누군가가 날 해치거나 구속하려 할 때 막아주는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세금이잖아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끔도 아니네. 인터넷에 보면 연봉 1억인데 세금이 반이다 그러면 세금 너무 많이 낸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더 많은 사람들 자산이 뭐 50억 100억 되는 사람들이 세금 낸다고 뭐 죽겠다, 세금 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그러는데 실제로 세금이 없고 나라가 공권력이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필리핀화 되겠죠. 개인 경호원을 쓰거나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강남에 술 마시고 돈 많은 사람이 휘적휘적 술 취해서 걸어간다? 바로 죽을걸요? 몸에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냥 죽을걸요? 세금 내는 거 여러분들이 큰 혜택 받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이 세금으로서 그렇게 우리나라 치안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거 다 뺏깁니다. 진짜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LIC 그냥 한 땅 하자 이러면서 저기 뭐 서울에 강남에 집 다 털고 다닐걸요? 튀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 빨갱이냐면 일단 북한을 제가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과 통일된다? 그러면은 좋은 점은 그거겠죠. 철도. 우리가 이제 육상으로서 유럽을 갈 수 있어지는 거. 그게 다죠. 거기에 뭐 지하 자원이 있냐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는 지하 자원이 많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땅이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그 추운 땅에 저는 이사 갈 생각도 없어요. 북한에 강원도만 해도 그렇게 추운데 북한에 가서 살아라 하면 저는 살기도 싫고, 북한에 뭐 사실 큰 뭐 의미가 있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냥 육상 교역로가 생기는 정도? 그래서 좌파 빨갱이, 종북 빨갱이
저는 빨갱이는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도 아닐 뿐더러 북한의 체제 안 좋아해요. 김정은 걔가 왜 거기 대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걔 뭐 잘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좌파 빨갱이냐 하면 아니고 뭔가 세상의 변화를 바라냐 좀 급격한 변화를 원하냐 하면 저는 그거 맞아요. 그래서 근로시간 제발 단축되면 좋겠어요. 주 40시간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8시간 일하지 않으면 사실 돈을 또 잘 못 벌죠. 200도 못 벌어요. 막 그거는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뭐 프리터족 이래서 투잡, 아르바이트 투잡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삶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든 기업이 통 크게 좀 해주든 이제 3차 밴더에 갔다고 해서 200 얼마 받으면서 개같이 일해야 된다? 그거 싫어요. 제가 3차 밴더밖에 못 가는 그런 스펙이라 그래요. 제가 뭐 대기업 가가지고 뭐 연봉 7천? 이번에 뭐 대기업 신입 대졸 신입 연봉이 7천이랬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도 사실 이런 얘기 안 하죠. 만족하고 살 거예요. 근데 절대 다수는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엮여있는 입장으로서 돈을 그딴 식으로 적게 벌어가지고 이제 미래라고는 하나도 생각 못하고 정말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도 불안에 발발 떨어가면서 집은 어떻게 사지, 노후는 어떻게 대비하지, 그러면서 현실을 즐기지도 못하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 여러 미래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연애부터 결혼, 출산 뭐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 저는 그거 정말 잘못됐다 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뭐 하루 4시간을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거를 꿈꾸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여러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시스템들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딱 8시간만 일해도 그래도 돈을 지금보다 한 1.5배 더 벌어갈 수 있는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생각해보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싶잖아요. 근데 대신에 저는 그런 게 논의가 되면 좋겠어요. 논의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해보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되나? 일단 반대부터 해요. 같은 노동자끼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뭘 먹으면서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지금 시스템 자체를 어느 정도 손보지 않으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못 살아가요. 이 거세당한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욕만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너는 의사 할 머리도 아니고 뭐 유럽에 가서 운동할 정도의 그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갈 만큼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200 정도만 벌고 살아. 저기 공장에 가가지고 주야간 하면서 250 벌면서 살아. 그거 안 하면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헌재는 윤석열 재판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에 대한 판결을 좀 빨리 해가지고 하루빨리 이 혼란을 좀 잠재워주면 좋겠어요. 빨리 다음 대선 치르고 지금의 이 내란 동조 세력 그리고 내란 공범들 이런 사람들 빨리 잡아쳐놓고 그 다음에 정말 좀 공정한 대한민국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다들 삼성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재용이가 뭐 잘해요. 이재용이가 잘한 거 있어요. 내가 해도 쟤보다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삼성 직원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얘기는 정말 불편해요. 불편하고 재미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현실에 대한 뭔가 불만, 이 현 상황에 대한 잘못됐다는 인식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서로 인정을 못해요. 다 지 생각이 맞아요. 저는 계속 연일 근무시간 단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은 또 지금 수준이거나 더 벌어가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또 해결책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하면서 또 다른 방법 얘기해요. 난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하죠. 우리가 여행만 가도 어디서 뭐 먹을까, 뭐 어디를 보러 갈까 여행 계획만 세워도 싸워요. 그런 법인데 이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 이런 거를 고치는데 당연히 생각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건전하게 얼마나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다투느냐 그게 또 필요하거든요. 아무쪼록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좀 그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재명이 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재명한테 뭐 불안하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재명이 사실 그 정도 목에 칼 맞고 죽을 정도 됐으면 뭔가 이재명이 지금 우리나라 서열 몇이죠? 야당 대표면은 한 3등 되나? 3등보다 좀 밀리나? 한 5등? 5등 되려나? 하여튼 이재명이 끝발이 세거든요. 근데도 지금 그렇게 이재명을 욕해도 가만 다 놔두는데 이재명한테 뭐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더 할 거다, 내란보다 더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깔려고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 제일 유력한데 만에 하나 제가 싫어하는 유승민이 되더라도 이준석이 되더라도 좀 건설적으로 이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준석은 까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새끼는 갈라치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정말 거짓말 말고는 뱉을 수 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 깔 때만 신나서 까지 지는 진짜 개차반이거든요. 하여튼 일일 일닭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 다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들 일은 하더라도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제 좀 괴로워지는,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사라지는 그런 일 없이 일은 일로서, 그리고 내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 나라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장수를 한다, 이거는 사실 연구 결과에 또 장수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운동한 사람들이 더 빨리 죽기도 하고. 그런데 건강 나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예요. 건강 나이. 그래서 운동을 한 사람들은 똑같이 80까지, 운동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똑같이 80까지 살더라도 운동한 사람은 한 78, 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80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 안 한 사람은 60부터 골골대다가 70되면 이제 요양병원에 있다가 80되면 가는 거예요. 그거 정말 최악의 삶이겠죠. 그래서 항상 뭐 몸짱이 되고 싶다, 예쁜 몸을 갖고 싶다, 이런 목표도 좋아요. 좋은데 그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저랑 같이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운동해도 건강 유지는 충분하거든요. 뭐 거기서 더 욕심이 난다 하면 그때는 이제 집에 뭐 홈짐을 더 멋있게 꾸려도 괜찮고, 아니면은 헬스장을 가셔도 괜찮고 하니까. 그 다음 이렇게 그냥 건강 유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나는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활동도 하고 싶어, 사회성도 기르고 싶어, 그러면 동호회 활동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탁구 동호회를 들어가든 탁구장 가서 운동하다 보면 이제 동호회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뭐 클라이밍, 그 다음에 뭐 그 크로스핏,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즐겁게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 오늘은 배가 좀 빨리 차네. 그래서 요만큼만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